오케이. 자, 철구의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참, 그리고 내가 오늘 시안이 때문에 알았는데 우리 오늘 9시 반에 끝나는 게 맞지. 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야. 시안이 덕분에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오늘 9시에 끝낼게. 아니, 딴 건 아니고 오늘 윤서가 생일이야. 그래서 생일 파티, 근데 논리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데 무슨 논리냐면 9시에 케이크를 먹는 건 괜찮은데 9시 반에 케이크를 먹는 건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먹으면 살찐대. 인간의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30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는 거 맞니? 맞아? 그러니까 니들이 과학을 못하는 거야, 얘들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오늘 9시에 끝낼게.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우리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는 거 기억나지? 그죠?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심지어 물어보기까지 하고 이거 맞추면 내가 뭐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 그죠? 기억 안 나는구나. 자, 일단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으로 덮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여기서는 묘사가 단순히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벽돌 공장 이렇게 시작하는 벽돌 공장이라고 시작하는 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살포시 선생님이 한번 묶어줄게요. 알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묘사는 그냥 풍경 묘사예요. 말하자면 풍경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풍경 묘사를 해준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이 묘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분위기 형성해 줍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어떠냐 그러면 어두움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면 그림자가 마당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암울한 현실, 난쟁이 가족들의 암울한 현실이거나 또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선생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 벽돌 공장 굴뚝이 나오죠. 그쵸? 요 굴뚝의 그림자가 있죠. 아주 길죠, 굴뚝이. 요 그림자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거쳐서 오냐면 시멘트 벽을 건너서 넘어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징하는 의미는 아주 간단하죠. 자, 벽돌 공장 굴뚝. 자, 얘가 상징하는 의미나 시멘트 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알 것 같아요. 뭐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화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마당이라는 공간, 이 공간은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 마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거든. 좁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좁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소외된 계층의 열악한 뭐가 된다? 열악한 삶의 터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궁핍하기 때문에 열악한 것도 있고 결국에 아주 좁은 곳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업화의 횡포가 그림자라고 하는 건 산업화가 주는 시련이거든요. 이런 시련이 결국에 소외된 계층의 열악한 삶의 터전에 뭐를 준다는 거죠? 시련을 준다. 알겠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안에서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이 난쟁이 가족이죠. 맞죠? 삶의 터전을 상실하죠. 근데 뭐 때문이야? 산업화가 만들어낸 거거든, 사실은. 이해가 됐니? 요거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내면 심리가 뭡니까? 절망감이죠. 그쵸? 그런데 가슴을 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제시가 아니라 내면을 간접 제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체크해 두세요. 간접 제시. 다음입니다.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됐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동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하게 이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동 주민이 모두 겪고 있는 거죠. 이 행복동 주민들 모두 지금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난쟁이 가족과 일가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때 행복동 주민들과 난쟁이 일가들은 태도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자, 난쟁이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모두 체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응 방식은 어떻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체념적이냐 이거예요. 난쟁이 가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의 무엇이죠? 무의미함 때문에 체념을 가지고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가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이들, 그러니까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의 땅을 사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 사고 거기 아파트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면서 땅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받으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계약금 필요하죠. 근데 그 계약금이 엄청 비싸요. 도저히 소외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그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입주권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죠. 근데 그 입주권 가격이 엄청 비쌀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니? 한 가족이 지낼 공간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싼 값에 팝니다.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럼 그 입주권을 다시 비싼 가격에 누가 살까요? 부자들이 사는 거죠. 왜? 아파트 사놓으면 뭐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적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알겠지?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들이 적혀 있었다. 자,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이 한데 엉켜 저리 몰리고 있었다. 지금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바로 동네 동사무소 앞이죠. 이 동사무소의 풍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죠, 지금? 분주하죠? 저항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한번 따져보자. 이 사람들 왜 저항하죠? 이게 뭐야? 삶의 터전이잖아. 그치?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저항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저항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들만 분주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이 사람들 있어. 거강꾼들도 한데 엉켜서 있다는 거죠. 자, 거강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 보니까 거강꾼이 뭐 하는 사람들이래?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입주권을 매매하는 중간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들이겠지.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엉켜 있어? 뭐 하려고 엉켜 있어, 이 사람들? 입주권 살라고. 알겠니? 입주권을 살라고 이러는 거잖아. 그럼 봐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강꾼의 입장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이곳에 가서 입주권을 사고 판다. 이게 중요할까? 좀 그러기에는 좀 미안하지 않을까? 부동산 업자. 좀 미안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도 생존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저항하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입주권 파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왜 안 돼, 우리한테? 우리한테 왜 안 돼?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알겠니? 그럼 거강꾼들은 결국에 이 거강꾼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거강꾼의 모습들처럼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인정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야. 인정이 상실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사라지느냐 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유가 뭐죠? 산업화 때문인 거예요. 산업화. 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 시대는 결국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버린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돈. 그렇지. 이익. 알겠니? 그래서 이기적인 세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거강꾼들은 인정이 상실한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왜? 자기가 돈 버는 것만 중요하니까. 알겠지? 그 다음입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금방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거는 이제 검은색 승용차는 그 담당하는 관리들의 모습인데 승용차니까 뭐 60년대 얘기니까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럼 이건 뭐의 상징이겠어? 권력과 부의 상징이에요. 알았지? 영희는 그 옆에 있었고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일용직 같은 거예요. 철구예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울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난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게 좀 덜하잖아요. 이렇게 철구예고장이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 동사무소 앞에까지의 부분을 묘사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자, 지금부터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철거가 되는 거니까, 그지? 이거를 떼야겠죠, 그쵸?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포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는 건 복잡한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철거, 자, 철거라는 상황,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삶에 터전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터전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어머니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천천히 철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엔 용호가 소리를 칩니다. 팔긴 왜 팔아? 용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있어야죠.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주목하냐면 우리는 영호로 또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영호는 자, 철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알겠지? 됐니? 그렇다고 사회가 만들어준 아파트로도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 철거를 계획한 사람들이 누구죠? 사회 구조죠. 사회 제도지, 그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왜 어머니와 영호를 이렇게 띄어서 표현을 했냐면 나머지 가족들과 다 달라요. 누구는 용호만 달라요. 알겠니? 영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이냐면 바로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알겠지? 철거를 준비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계획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더니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 난장이의 모습을 봅시다. 아버지는 뭐라는 거냐? 야, 한 달 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그렇지? 아버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저항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저항이 왜 무의미하냐? 지금 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건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의 형태를 보자면 아버지라는 개인과 그러니까 이 난장이 가족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의 갈등이냐라고 하면 바로 사회의 갈등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회가 어떤 개인에게 보여주는 억압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폭압이라거나 실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거 얘기 끝난 거야. 그건 우리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해 지은 거란 얘기죠.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꽃,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엔 납니다. 나. 바로 영수가 되겠는데요. 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저항의 무의미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이 붙어봐야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법 있죠. 법. 그렇지? 이 법에 무엇을 얘기하냐? 부조리를 얘기합니다. 부조리한 법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법은 뭡니까? 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인간의 재산을, 국민의 재산을 뭐 해주는 게 목적이죠? 보호해주는 게 목적이야. 소외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서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많을까요? 서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이 법은 누구 위주로 가야 돼? 서민들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의 부조리의 핵심은 뭐냐?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
알겠지? 그게 부조리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바로 권력자나 그 다음에 부유한 계층에 유리한 그러한 법 체계다. 이게 바로 사회적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계속 갑니다. 자,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릴 때도 영희는 잘 울었다. 자, 여기서부터 어릴 때는 영희도 잘 울었다. 거기서부터 그때 나는 말했다. 이 문장이 나오잖아. 그때 나는 말했다 앞에다가 사선을 딱 그어봐. 그때 나는 말했다 앞에다 사선 딱 그어주세요.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선 다 그었니? 그때 나는 말했다. 그쵸? 이 부분부터 뭐가 되냐? 과거 예상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영희야 울지 마. 거기서. 거기 바로 위에 보면 그때 나는 말했다. 그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뭐가 된다? 과거 해상이 됩니다. 알았지? 정리해보면 자, 그럼 영희는 뭐 하고 있어요? 영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는 거 말고 다른 걸 안 하죠.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에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 이 네 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호는 분명히 태도에 무엇이 보인다?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알았지? 그리고 과거 해상의 계기가 되는 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희의 울음이 되겠죠. 이 영희의 울음이 바로 과거 해상의 계기가 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도 영희는 울죠. 과거에도 영희는 뭐 했어요? 울었죠. 그지? 지금도 울고 과거도 운다. 지금 왜 울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울죠. 과거는 어때요? 고통스러우니까 울겠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가난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위태로운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야. 슬프죠? 그지? 자, 어렸을 때 모습 볼까요? 자,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내지, 이거 어렸을 때예요. 소리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 그러니까 요거는 공간적인 배경이 좀 중요한데 과거의 공간으로 좀 가봅시다. 뭐 지금 현재의 공간도 되겠지만 과거의 공간을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뭐가 있죠?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이란 공간 속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영희의 몸에서 풀 냄새가 나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죠?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천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고기는 어떤 사람들이 먹죠? 그러니까 니네 뭐 고기 안 먹니? 자, 니네 고기 먹잖아. 그래 안 그래? 니네 고기 먹잖아. 그럼 니네는 뭐 서민이야, 부유한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중산층은 서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쵸? 맞지? 근데 사실은 나 저러면 다시 마이크 쓸 건데. 근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걸걸한데 애들이 떠들면 나도 마이크 써야 되겠지? 그치? 얘기 잘했는데 아직도 떠드네. 또 몇 주 지나니까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응? 옆에 학원 소리야. 애들 떠드는 소리.
화날라 그러네 또. 어쨌든 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나 풀냄새 나는 거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지.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후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후각적인 걸 활용하는 거거든. 그렇죠? 냄새라는 후각. 그걸 통해서 개천을 두고 이쪽은 부유한 대상. 그 다음에 이쪽은 가난한 대상인 거예요. 궁핍한 대상. 그러니까 영희는 여기 있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다음으로 가보자.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자, 이게 무슨 의도죠?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야. 그치? 어린 시절에 나니까 자꾸 뭐 하는 거 떼쓸 수밖에 없지. 어린애들은. 그죠? 다음 볼게요.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 알면서 어머니께 물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자, 이거는 이제 어머니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좀 가볍게 갑시다. 어머니는 지금 이런 가난한 상황, 현 상황 있죠?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자,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오로지 뭘 열심히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알겠지? 어머니의 생각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좀 그렇죠? 조용히 좀 합시다. 옆에 학원. 이제 안 들리나 보네. 옆에 학원. 갔다 올게. 몇명 대주도 않은 새끼들이 존나 떠드네. 조용해졌지? 아니야?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시나. 자, 계속 갑시다. 선생님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너무 힘들어. 자, 거짓말!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지? 다음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영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판단할 때 아버지 이꼬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꼬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꼬르 나쁜 사람. 그렇지? 근데 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어. 됐지? 그 다음에 나 어떤 옷 입고 싶어? 이 부분에서 오늘 입은 드레스 코드를 판단했을 때 난 졸라 부자야. 왜? 나는 주머니 달린 옷이거든. 그잖아, 그지? 근데 나는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거야. 그렇지. 곧 경제적 무능력이
경제적 무능력이 곧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거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어린 시절에 철없던 인식이지. 진짜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철없던 나의 인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봅시다. 자,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난하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나도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어머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그쵸?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은 악당들은 부자죠. 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야, 경찰도 졸라 불쌍하잖아. 악당들은 못 타고 도망가요, 차 탈 때. 벤츠, BMW, 성능 좋은 차를 타고 도망가잖아. 근데 경찰차 그거 봤지? 그지? 그거 타고 쫓아갈 수 있겠어? 힘들지, 그지? 맞지? 자,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다.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좀 마음이 짠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 냄새 맡으러 가는 거야. 야, 니네 마음 안 아프냐? 이거면서? 그지? 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자, 큰 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기 굽는 냄새는 부유함을 뜻하는 거고 또 어떤 옷도 되겠어요? 주머니 있는 옷도 그렇죠? 바로 부유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풀냄새와 또 동일한 말은 뭐가 되겠어요? 주머니 없는 옷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가볼게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 있죠? 영희의 울음으로 과거가 돌아갔던 과거의 상황의 계기가 됐으니까 이 소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무슨적 구성? 그렇죠. 역행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상으로 가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이 현실의 내용 어떤 게 있을까? 자, 여전히 아버지는 철구의 겉장을 마른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는 건 어린 시절이랑 인식이 어때요? 달라졌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었어. 왜? 경제적으로 뭐 하니까? 무능력하니까. 내가 사달라는 거 못 해주니까. 그런데 커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열심히 일했어. 그렇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게 아니라 사회구조에서밖에 무능력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고생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결정해 줄게. 되게 핵심이 뭐냐면 난쟁이 가족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냐.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이냐를 보여줘. 왜?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쭉 올라가죠. 그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뭐를 했다는 거죠? 고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노비였어. 지금 중간에 막 한자 막 나오는 거 보이지 얘들아?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노비 신분들이 자식에게로 계속 세습이 된다는 거야. 예전에 왜 노비로 태어나면 뭐예요? 노비로 태어나면 자식 뭐예요? 노비야. 그렇지. 그렇지? 그 자식이 또 뭐가 돼? 또 노비가 되는 거야. 계속 노비가 되고 노비가 되고 노비가 되고. 그 노비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치? 다시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 난쟁이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 있죠, 그죠? 이 고통스러운 삶에
원인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봐. 왜 뭐가 문제예요? 원인이 뭐예요? 왜 가난했어? 시작이 언제야?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난쟁이 일가들이 고통스러운 삶,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 운명적으로 그래.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니들이 알아야 돼. 운명이라는 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얘들아? 지금 현재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결국에 절망적인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노비의 세습되는 과정을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이해했어? 가자. 그 다음입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뱀의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한 애도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도 같았다. 우리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 됐니?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아빠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상속이라고 하잖아. 노비도 상속의 대상이야. 매매, 사고 파는 거. 기증, 자 데려가세요. 제가 기증해 드릴게요. 됐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뭔가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노비였다 이 말이야.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 가난하게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궁핍과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자,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둬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그렇지. 이건 사실은 이제 어머니도 자기 집이 노비집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됐죠?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가자. 물론 노비에서 벗어나면서 땅을 받았죠. 그럼 그때부터 뭘로 살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뭘로 살 수 있어? 땅 잘 꾸리면. 부자로 살 수 있지, 그지? 그런데 부자로 살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할아버지는 대대로 뭘로 살았기 때문에? 노비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재산과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이게 핵심이죠. 계속 갑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그죠? 무기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죠.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답니다. 자, 이번에 영희로 갑시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을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에 물론 지금이랑 가치가 다른 돈입니다. 17만 원 알겠지? 자,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는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인이는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동 모든 주민들은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이고 아파트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럼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는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게 됩니다. 됐지? 자, 뒷부분의 줄거리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동 모든 주민들은 결국에 입주권을 다 팔고 투기업자들, 거강꾼들한테 다 팔고 자,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가족들은 자 이웃들처럼 입주권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나 명인의 빌린 돈도 갚고 결국에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집니다. 알겠죠?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또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오죠. 그리고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가 예전에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일한 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굉장히 사실적이고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를 올려주냐? 경종을 올려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지? 이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학습활동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4번인데요. 그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도 같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파수꾼으로 갑시다. 알겠지? 좀 이르긴 한데 좀 쉬었다 할까? 네, 그럽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